1998년 7월 31일 오전 10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법정은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의 펑리선은 수의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43세 얼굴은 창백하고 푸석했지만 젊은 시절의 윤곽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정후이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법정의 공소인의 낭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펑리선의 죄목을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사의 낭독이 계속되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그 밤, 격정 뒤에 찾아온 잔혹한 결말이 떠올랐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은 두 사람의 악연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애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여인은 자신이 집착했던 남자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밤을 꼬박 새운 펑리선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한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보다 2살 어린 정우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다가도 순간 광기 어린 야차로 변하는 여자였습니다. 천사와 악마처럼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홍콩에 정착해 사는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안부 끝에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아들의 맑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건넸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끝내야 한다. 퇴근 후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오늘 밤 너무 외로운데 우리 집에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고속도로 드라이브라도 가자고 하자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약속을 잡은 펑리선은 대충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러고는 집 근처 공사장을 서성이다 손바닥 크기의 묵직한 철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정후이가 탄 혼다 어코드가 이직로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펑리선이 평소 입지 않던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나왔다는 사실을 그 점퍼 주머니에 차가운 철조각과 1m가 넘는 나일론 끈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상상 못한 채 차는 선난다다오 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어둠 속 적당한 곳에 이르자 펑리선은 차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운전대를 잡던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수석에 기댄 남자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 치명적인 다정함에 이끌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몸을 섞었습니다. 칼을 품은 펑리선은 달콤한 목소리로 그녀를 떠보았습니다. 이제 자신과 가정을 놓아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당신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오직 당신뿐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순간 펑리선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느낀 겁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남자의 품에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씁쓸한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왼팔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주머니 속 철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찰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올랐던 밤들, 잿더미만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선전은 기회의 땅이었고 잘 나가던 펑리선은 그 흐름을 탄 유망주였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정우이는 성공을 쫓아 선전으로 흘러든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는 찢어지는 고통과 분노를 겪어야 했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많아 금세 자매처럼 친해진 두 사람. 당시 아내는 능력 있고 똑 부러지는 정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정후이를 자주 집에 초대해 남편을 소개하고 단란한 가정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남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기묘할 정도로 말이 잘 통했습니다. 아내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자리가 두 사람을 급속도로 가깝게 만드는 독이 될 줄은. 남편과 친구는 서로에게 끌렸고 끝내 은밀한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은 가족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겉보기엔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식적인 평화 아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걸. 만남이 거듭될수록 정우이는 남편과 펑리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남편이 답답했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남편의 헌신마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펑리선 집에 전화를 걸어 핑계를 대며 그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점차 대담해진 그녀는 아내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핑계를 대며 그의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영리했던 펑리선은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도 모른 척 즐겼습니다. 가정을 깰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가 주는 묘한 자극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정우이는 거침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주저했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지만 가정을 배신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둑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초, 정후이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화점을 그만두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투자와 사업을 벌인 그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전을 휩쓴 주식 열풍의 파도를 타며 예상치 못한 큰 돈을 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그녀는 그 기세로 노른자위 매장들을 인수했습니다. 대규모 패션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같은 시각, 내연남 펑리선은 정후이처럼 밝게 웃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정후이의 모습은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고 좌절감과 패배감만 남겼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던 바로 그때 정우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펑리선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벽이 빠르게 허물어졌고 마지막 선을 넘는 것만 남겨둔 순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2년 펑리선은 아내의 홍콩 이주 자격을 얻어내 아내와 아이를 먼저 정착시켰습니다. 자신은 뒤따라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자마자 정후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를 불러냈고 펑리선 역시 거부하지 못하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후이는 새 차를 몰고 나와 그를 태웠고 두 사람은 서커우로 달려갔습니다. 인류 호텔 방 안에 단둘이 마주선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초적인 욕망은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고급 호텔방을 전전하며
육체적 쾌락에 깊이 빠진 그들은 이성과 가정을 팽개친 채 끝없는 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이 지나자 정우이는 펑리선의 손길과 달콤한 거짓말에 영혼까지 빼앗겨 그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마주해야 하는 따분한 남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배신의 강을 건넌 그녀에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됐으니 좋게 헤어지자며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믿어온 아내의 배신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거부가 되어가고 있었고 말단 직원인 자신은 더 이상 그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 남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한동안 갈등과 집착의 시간을 보냈지만 1993년 가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뒤 딸아이를 전 장모에게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정후이는 떠나는 남편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건넸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던 전 남편은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남자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돈뿐이니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는 저주였습니다.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지만 사랑의 눈이 먼정 후이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고한 파멸은 머지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은 뒤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정후이는 해방감을 만끽했고 사업은 더 번창하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막대한 부를 쥐고 걸림돌도 없어진 그녀는 내연남과의 미래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달콤한 시간도 잠시 서서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후이의 마음 깊은 곳엔 늘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펑리선이 아내와의 이혼을 자꾸만 미루며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펑리선은 가정을 깨고 이 소용돌이에 뛰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후이는 펑리선을 설득하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매번 좌절감만 맛보았습니다. 마침 펑리선의 아내가 홍콩으로 완전히 이주해버린 덕에 미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정후이도 굳이 이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펑리선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홍콩에 있으니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나면 그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돈 많은 이혼녀 정후이가 물질적 지원과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펑리선의 인생은 거칠 것 없이 빛났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명 투자회사의 부서장 자리까지 꿰차며 사장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게 되자 그는 이 이중생활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자부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의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원히 비밀로 묻어둘 수 있는 게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펑리선은 현상 유지에 만족했지만 정후이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점욕이 차올랐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머리가 깨질 듯 심란했던 어느 주말이 사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후이가 기분 전환을 위해 샤오메이샤로 이틀간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펑리선은 가족들이 홍콩에서 넘어온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져주던 펑리선이었지만 가정을 깨는 일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끝없는 집착과 회피가 결국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았습니다. 거침없는 성격에 든든한 재력까지 가졌으니 남의 눈치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간녀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선전 바닥에 입방아는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 남편과 논다는 소문들은 정우이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 바닥을 벗어나 미국으로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민 준비를 마친 뒤 펑리선에게도 가정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낯선 타국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그도 결국 아내와 헤어지고 자신에게만 정착해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 교육 환경이 낫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펑리선은 망설임 없이 동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둥지를 틀어놓은 애인이 기다린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호이는 아낌없이 이민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초 그녀는 딸을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호텔방에 틀어박혔고 펑리선은 온갖 감언이설로 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정호이는 빨리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따라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펑리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깊이 사랑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너를 위해서라면 지위와 가정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후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정식으로 청혼해 법적인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 말에 취해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던 정후이는 로스앤젤레스에 안착했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딸을 사립학교에 보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업 자금 덕에 타국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물질적 조력 덕에 펑리선도 여권을 만들 수 있었고 5월 하순 미국으로 들어올 비즈니스 비자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펑리선이 곧 출발한다는 소식에 수학이 넘어 정우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됐다. 더 늦었으면 내가 당신 보러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거야. 돈이 필요하진 않은지 물으며 그저 몸만 오면 된다던 그녀는 결국 물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돼가? 이번엔 꼭 아내에게 털어놓고 끝내라는 다그침에 펑리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막상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 서자 겁이 났습니다. 엄격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떠나기 직전에야 아내와 부모에게 이혼하겠다는 편지를 각각 써서 남겨두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1996년 초 그는 홍콩을 경유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아내의 집에 머물며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않은 채 평소처럼 행동하던 그는 아내가 카이탁 공항 검색대까지 배웅해주자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편지 한 장을 쓱 건네고 말없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후이를 만난다는 설렘뿐. 편지를 읽고 절망할 아내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빠져나오자 정후이가 두 팔을 벌려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국 전역을 누비며 밀월 여행을 즐겼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신혼부부처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달러를 펑펑 쓰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펑리선의 마음 한구석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아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남편과 친한 동료의 관계가 잔인한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마저 팽개친 채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러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소 성품이 대쪽 같았던 펑리선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각에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던 외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국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애타는 절규였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보지 않겠다는 엄포와 함께 아버지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여자와 끝내지 않으면 부자 관계를 끊겠다. 이 불호령은 뜨겁던 그들의 연애 전선에 얼음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빈말을 할 뿐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흔들렸습니다. 현실의 압박 속에 정호이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는 부모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눈에 밟히는 아들 생각에 미국에 있던 그의 마음은 이미 선전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이 밀려왔고 불륜에 대한 후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피로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타향살이의 설렘은 사라지고 향수병이 시작됐습니다. 동경하던 미국 생활도 시들해졌고 정후이를 향한 감정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뜨겁던 만큼 식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인내심 없고 실증을 잘 내는 성격 탓에 그는 결국 정우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며 연을 끊겠다고 한다. 우리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됐으니 이만 멈추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정우이는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며 악을 썼지만 그런 애원과 분노는 도리어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펑리선은 정이 완전히 떨어졌고 이별을 서둘렀습니다. 정호이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선전의 사업체도 내팽개쳐둘 수 없었던 데다 낯선 미국 생활은 예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소외감에 지친 그녀는 딸을 기숙학교에 맡긴 뒤 8월 중순 펑리선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선전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씁쓸한 작별 키스를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펑리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의 용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선전이라는 도시는 그들에게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회했습니다. 한 사적인 모임 자리. 잔을 들고 서 있는 정후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불행한 근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귀국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식어버린 감정이 억지로 살아날 리 없었고 둘은 한 이불을 덮고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펑리선을 다시 만난 겁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녀는 그리움을 고백하며 옛 관계로 돌아가자고 매달렸습니다. 펑리선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주워 담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수시로 전화를 걸고 삐삐를 쳐댔으며 회사까지 불쑥 찾아와 그를 차매기 시작했습니다. 도를 넘은 집착에 숨이 막히던 그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남자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막무가내 소라는 상황을 파국으로 모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우려 문을 열어주자 폭발한 그녀가 펑리선의 뺨을 내리쳤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거액의 빚을 졌다며 돈을 받으러 왔다고 우겼습니다. 펑리선이 미국에 있을 때 그녀의 돈을 꽤 쓰긴 했지만 그의 집안도 꽤 부유했습니다. 펑리선은 곧바로 돈을 마련해 정우이에게 전부 돌려줬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정후이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스토킹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펑리선은 지인들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정후이가 홍콩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1998년 초가 되자 그녀의 집착은 극도로 광포해졌습니다.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내 감정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네 처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냐며 날카롭게 위협했습니다.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비아냥에 펑리선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홍콩 주소나 연락처를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정우이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뒷조사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음에도 없는 비위를 맞춰주며 버텼습니다. 협박이 통하자 요구는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펑리선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의 늪에 발이 묶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후회라는 약은 없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그의 심장도 식어갔고 뇌리에 끔찍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끝내자는 극단적인 결심이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펑리선은 정후이의 머리를 철퇴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끈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집착에 눈이 멀어 사랑에 미쳐버린 여성의 종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연인의 손에 죽은 겁니다. 그는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시트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차를 몰아 선전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전 시내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 모든 은행 잔고를 아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이 묶일까 두려웠던 겁니다. 한 달 뒤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방치된 차량 정보로 그를 손쉽게 검거했습니다. 죄를 짓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기 어린 사랑이 차디찬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부유한 여성과 유부남의 치명적인 만남. 그릇된 인연의 결말은 잔혹한 잔상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비뚤어진 욕망과 인성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순간의 불꽃처럼 타올랐던 둘의 관계는 상대를 파괴하려는 소유욕으로 변질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신의와 배신이 치른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약속을 깨뜨린 대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엇나간 유혹에서 벗어나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